2016년을 이틀 앞둔 오늘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주요 이슈들을 정리합니다. 새해부터 뉴욕을 포함한 19개 주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됩니다. 뉴욕시는 올해 마지막 날인 내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9에서 $11로 오릅니다. 뉴욕 패밀리 장학재단이 시행하는 제22회 설봉 장학금 수여식이 지난 29일 오후 뉴저지 더블트리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재단 측은 총 22명의 학생들에게 $2,000에서 $3,000씩 총 $46,000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어제 콜로라도주에서는 스키장 내 리프트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엄마가 숨지고 두 딸이 부상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스키장이 개장하면서 스키장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대한 새해 전야 행사로 유명한 맨해튼 타임스퀘어에 올해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청소차 장벽이 등장할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0일 KBTV 뉴스9 시작합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늘 한 해를 보내며 뒤를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올해 역시 웃고 우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2016년을 이틀 앞둔 오늘, 다시는 오지 않을 2016년의 지난 시간들을 정리합니다.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주요 이슈들입니다. 윤나리 기자입니다. 먼저 1월에는 하와이에서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소두증 신생아가 처음으로 출생했습니다. 이후 5월 31일 뉴저지주 해켄색 대학병원에서 소두증 신생아가 태어나 미국 전역에 혼란이 일었습니다. 2월에는 2월 7일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 4호를 남해상으로 발사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들끓었죠. 이후 북한은 8월 24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동해로 발사했고 이는 11월 30일 유엔 안보리가 북한 핵실험 제재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3월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AI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올해 가장 큰 이슈로 꼽으실 수도 있겠는데요. 바로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입니다. 이들은 서울에서 지난 3월 9일부터 15일까지 총 5번에 걸쳐 대국을 펼쳤는데요. 결과는 4대 1로 알파고의 승리였습니다. 4월에는 14일에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6일에는 에콰도르에서 규모 7.8의 지진이 있었죠. 이어 8월 24일에는 이탈리아와 미얀마, 가장 최근에는 12월 7일에 인도네시아에서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강도가 7이 넘는 대지진인데다가 환태평양 조산대와 맞물려 있어 일명 불의 고리가 깨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5월에는 16일에 소설가 한강이 채식주의자로 맨부커상을 수상했습니다. 맨부커상은 세계 3대 문학상 중 하나로 한국인 최초 수상의 영예를 안았지요. 이후 뉴욕타임즈는 올 연말 채식주의자를 2016년 최고의 책 10권 중에 하나로 뽑기도 했습니다. 6월에는 올랜도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는데요. 2016년 6월 12일 플로리다의 올랜도에 위치한 펄스 나이트클럽에서 최소 50명이 숨지고 5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일 총기범에 의한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총기 난사 사건인데다가 성소수자와 관련된 문제여서 이 성소수자에 대한 이슈와 총기 보유에 대한 이슈가 더 크게 떠오르는 계기가 됐습니다. 6월에는 또 다른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브렉시트,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인데요. 6월 23일 진행된 찬반 국민투표에서 51.9%가 브렉시트 찬성의 표를 던지면서 브렉시트가 결정됐습니다. 7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미국 전역에서는 핸드폰을 들고 거리를 걷는 사람들이 유난히 많았는데요. 바로 오신 것을 증강현실을 환영합니다. 이용한 게임 포켓
포켓몬 이제 고 앞으로 많이 때문이었습니다. 비디오를 금세 찍어가지고 열기가 올릴 사라지긴 예정인데 했지만 올 한해 구글에서 아직 사람들이 한국엔 가장 나오지 많이 않았으니까 검색한 키워드 1위에 오를 만큼 열풍이었습니다. 8월에는 할 수 있다 신드롬을 불러일으킨 리우 올림픽도 있었고요. 30일에는 한진 해운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도 파라무스 본사가 구조 조정에 들어가고 선박이 항구에 정박하지 못하는 등 영향을 받았습니다. 9월에는 28일에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이 전격 시행됐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내에 시민권자를 제외한 한인들이 혼란을 겪기도 했는데요. 아직까지 해외에 주재하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매뉴얼이 없어 여전히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월에는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되면서 놀라운 소식이 있었는데요. 가수 밥 딜런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된 겁니다. 노벨 평화상은 후알 마누엘 산토스 대통령이 받았습니다. 시상식은 지난해 12월 10일에 있었습니다. 11월의 키워드는 누구나 예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전 세계가 놀란 미국 대선의 결과가 11월 8일에 본선거에서 나왔죠. 저희 KBTV 뉴스에서도 여러 번 그 의미에 대해 다룰 만큼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2016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제45대 미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미국이 11월에 세계를 발칵 뒤집었다면 12월에는 대한민국이 핫 이슈로 떠올랐죠.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여전히 이에 대한 이야기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이슈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16년 숨가쁜 일들이 이렇게 가득했습니다. 내년 이맘때에는 여러분들께 좋은 키워드만 정리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KBTV 윤나리였습니다. 새해부터 뉴욕을 포함한 19개 주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됩니다. 뉴욕시는 올해 마지막 날인 내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9달러에서 11달러로 오르게 됩니다.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뉴욕시 최저임금이 시간당 9달러에서 11달러로 인상됩니다. 2017년 새해부터 미국의 19개 주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되는데 뉴욕주는 이 적용이 다른 주보다 하루 빠른 내일 31일부터 시행됩니다. 뉴욕시의 경우 10명이 채 되지 않은 소규모 사업체에서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10달러 50센트로 오릅니다. 뉴욕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최저임금이 9달러 70센트 인상됩니다. 다만 뉴욕주 내 롱아일랜드와 웨체스트 카운티의 경우 최저임금이 10달러로 인상됩니다. 이번 인상안은 앤드류 코모 뉴욕주지사가 추진 중인 시간당 15달러 최저임금 인상안의 일환입니다. 뉴욕주는 2022년 말까지 뉴욕 전역에 걸쳐 최저임금을 12달러 50센트로 인상할 방침입니다. 뉴저지주에서도 새해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되는데 시간당 8달러 38센트에서 8달러 44센트로 6센트가 오르게 됩니다. 한편 뉴욕주는 한 라인을 설치해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고용주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번 한 라인이 노동자들의 온당한 권리를 위한 표지석과 같은 역할이 되길 바란다며 신고가 필요할 경우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뉴패밀리 장학재단이 시행하는 제22회 설봉 장학금 수여식이 지난 29일 오후 뉴저지 더블트리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재단 측은 총 22명의 학생들에게 2,000에서 3,000달러씩 총 46,000달러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뉴패밀리 장학재단은 지난 2014년도에 작고한 설봉 류제두 회장이 1994년 사재 300만 달러를 출연해 설립한 미동부 최대 규모의 가장 권위 있는 장학재단으로 손꼽힙니다. 이날 재단 측은 설립자인 고 류제두 회장은 신용, 정직, 성실을 생명처럼 여기고 살아왔다며 오늘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도 각자 전문 분야에서 바르고 폭넓은 지식을 습득해 한국인으로서의 위상을 빛내는 이들로 성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신시어리티, 성실해야 된다. 암만 성적이 좋아도 신시어리티 하지 않으면 장학생으로 불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신시어리티입니다. 이날 장학생 대표로 답사에 나선 송호준 학생은 오늘 받은 장학금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데 큰 격려가 될 것이라며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이 꿈을 쫓는 데 큰 격려가 될 것이며
본 재단의 너그러운 자선에 감사드리며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이 꿈을 실현시키는 데 앞장설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뉴패밀리 재단은 그동안 총 503명의 학생들에게 총 100만 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해오고 있으며 지난 2006년과 2009년, 2012년에 장학생으로 선정이 된 남동욱 씨 등이 재단에 후원금을 전하는 등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후배를 위해 장학금을 다시 기부하는 기부 선순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콜로라도주에서는 스키장 내 리프트에서 추락 사고가 발생해 엄마가 숨지고 두 딸이 부상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스키장이 개장하면서 스키장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아침 콜로라도주 그랜비의 한 스키 리조트에서 리프트에 타고 있던 가족 3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랜비 경찰 당국은 오전 9시 30분쯤 리프트에 탑승한 사람들이 추락했다는 첫 신고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두 딸과 함께 스키를 타기 위해 텍사스로부터 온 40살 여성은 20피트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함께 리프트에 탑승해 있던 9살과 12살인 두 딸은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 중입니다. 한편 본격적인 겨울에 들어서면서 스키장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We will talk to them about safety and just being careful. I mean, we don't know the situation of what happened, but just, you can't mess around on ski lifts. It's not a joke. You have to be serious and just be careful because it can be dangerous. 그랜비 경찰 당국은 4인용 리프트에 탑승해 있던 세 모녀의 추락 사고를 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연말연시 연휴를 맞아 스키장이 사람들로 붐비고 있는 가운데 스키장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유의가 요구됩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성대한 새해 전야 행사로 유명한 맨해튼 타임스퀘어에 올해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청소차 장벽이 등장할 예정입니다. 뉴욕 경찰 당국이 프랑스 니스와 독일 베를린에서 발생한 트럭 돌진 테러와 같은 소프트 타깃 테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모래 15톤이 채워진 20톤 청소 트럭 65대로 타임스퀘어를 둘러싸는 장벽을 만들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 청소차 장벽과 더불어 경찰차 100대를 추가적으로 배치하고 무장한 대테러 부대와 폭발물 탐지견 등을 포함한 경찰관 7천여 명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어제 보도해드렸지만 행사 참가자가 이 장벽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산이나 커다란 가방을 휴대할 수 없고 장벽 안으로 들어갈 때와 본 행사가 열리는 타임스퀘어에 접근할 때 2차례 검색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뉴욕 이외에도 미국 전역에서 새해 전야 행사를 앞두고 보안이 강화됐습니다. 뉴욕 못지않게 큰 새해 전야 행사가 열리는 라스베이거스도 행사 기간 전 경찰이 비상근무를 서고 미 연방수사국과 즉시 협력할 수 있도록 비상대기에 들어갑니다. 맨해튼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이 새로운 LED 전구 설치로 다채로운 색을 뽐낼 전망입니다. 새로운 LED 조명은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로부터 42가로 향하는 고가교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랜드 센트럴과 펄싱 스퀘어 플라자라는 글씨가 LED 전구와 함께 추가되었습니다. MTA는 공휴일 또는 특별한 날에는 조명색에 변화를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LED 전구가 설치된 고가교는 1919년에 완성됐으며 1983년도에 국립명소로 지정됐습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대선 기간의 해킹 의혹과 관련해 러시아 외교관을 무더기로 추방 조치한 가운데 상원이 별도의 청문회를 열어 러시아의 대선 개입 해킹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상원 군사위원장인 존 맥케인 의원은 내년 1월 5일 러시아 해킹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미국 정부가 대선 기간 민주당 전국위원회 이메일 해킹 사건의 배후로 러시아를 공식적으로 지목하고 35명의 외교관 추방 조치와 러시아 정보기관 경제 제재 등 보복 조치를 단행한 지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청문회에는 미국의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 제임스 클래퍼 국장과 마르셜 레트라 국방부 정보 담당 차관, 마이클 로저스 국가안보국 국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한편 미국 정부가 자국의 대통령 선거에 해킹을 통해 개입했다며 러시아 외교관 35명을 추방하는 등 고강도 제재를 취한 데 대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30일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크렘린 궁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우리는 미국 외교관들에게 문제를 만들지 않을 것이라며 아무도 추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는 새해 연휴에 미국 외교관 가족과 자녀들이 그들에게 익숙한 휴양지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30일 러시아가 자국에 대해 외교관 무더기 추방 등의 고강도 제재 조치를 한 미국에 보복 제재를 취하지 않기로 한 것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칭찬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트위터에서 푸틴의 대미 보복 제재 유보 결정은 훌륭한 조치라며 그가 똑똑하다는 것을 언제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전날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해킹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고강도 제재를 발표했으나 푸틴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미국 외교관들에게 문제를 만들 것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한국 소식 이어집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내년도 1월 30일로 임기가 끝나는 박한철 헌재소장의 신년사를 통해서입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30일 신년사를 통해 탄핵 심판 심리가 우리 헌정 질서에 갖는 중차대한 의미를 잘 알고 있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현재는 오직 헌법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법 절차에 따라 사안을 철저히 심사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헌재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낼 것이라는 자신감도 내비쳤습니다. 그는 또 대통령 탄핵 심판이 오히려 국민 통합과 법치주의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전했습니다. 네, 오늘 포커스에는 시민참여센터의 김동석 상임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아베 총리가 진주만을 방문한 게 참 최근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 어떻게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세계적인 뉴스입니다. 네. 미국의 권력 교체기 때 도무지 정상이 만날 때 퇴임하는 대통령을 만나는 거 이거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아베 총리는 지난 26일 일본 총리로선 최초로 진주만을 방문했습니다. 이게 왜 뉴스거리나 하면은 일본이 75년 전에 네. 1941년에 일본이 선전포고 없이 미국 영토인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했죠. 그 진주만에 정박해 있던 미 전함 애리조나호 그때는 뭐 가장 첨단 미국을 지키는 가장 큰 전함이었었는데 그거를 침몰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한 2,400명 이상이 그냥 물에 수장이 되는 미국으로서는 치욕적이죠.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때 얼마나 화를 내는지 치욕의 날로 선포를 하고 그걸 죽어도 잊지 말자 해가지고서 그 물속에 가라앉아 침몰한 애리조나함 건지지 못했습니다. 네. 거기다가 그 잊지 말자 그래서 기념관을 세웠죠. 그 기념관에 일본 총리가 75년 만에 찾아와서 그 참배를 했습니다. 그 물에 수장된 영령들을 위로한다 뭐 이거죠. 이거한테 사실 이 방문이 지난 5월에 오바마 대통령은 2008년도 선거에서 이겨서 2009년 취임해가지고 핵 없는 세상. 그러면 핵을 제일 먼저 사용한 게 미국인데 그러니까 그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 미국이 떨어뜨린 핵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지난 5월에 임기 마지막 해에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에 갔죠. 히로시마 평화공원에 가서 그 다시는 핵을 사용하지 말자라는 의미를 갖고 거기에 핵에 의해서 희생당한 영령들을 위해서 참배를 했습니다. 그때에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이 그때 핵을 쓴 거에 대해서 잘못했다 사과한다라는 그런 입장은 취하지 않았습니다. 야, 일본이 얼마나 이제 막말로요, 우리말로 야가 빠졌나 하면 아베 총리가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일본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위협적인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중국이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은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일본하고서 밀착해야 된다라는 거를 꽝 내놓고 강조하느라고 퇴임하는 대통령하고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메시지를 내놓은 게 지난 26일 일본의 아베 총리가 하와이 진주만을 찾아온 겁니다. 네. 찾아와서 역시 아베 총리도 우리가 선전포고 없이 남의 나라를 공격한 거 잘못했다 이런 얘기 절대 안 했습니다.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 부전의 결의, 전쟁을 안 하겠다라는 결의라고 하고,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여기서 정상회담하면서 과거를 싣고 화해해서 새로운 역사를 뭐 만들고 과거의 적이 동지가 되는 역사적인 순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진주만에서 회담을 했죠.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거는 참 미국 사람들 좀 야속한 게 있는데, 진정으로 아베가 그 미국을 공격한 거에 대해서 그걸 역사적 화해를 한다 그러면은 미국으로 가기 전에 우선 아시아의 주변국들부터 정리를 해야 된다. 이 문제 때문에 필리핀이다, 중국이다, 말레이시아다, 한국이다는 지금 너무 아우성이죠. 미국이 야속하고 밉죠. 왜 미국이 뭔데 어쨌든 그 아베하고서 그렇게 버리면 아베는 지나간 거에 대해서 주변 국가들한테 정리 없이 그냥 미국이랑 동맹을 맺고, 그래서 와가지고 희망의 동맹, 앞으로의 미래 동맹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과거에 관계없이 그냥 앞으로 또 잘 나가겠다. 이게 이제 아베가 진주만에 온 겁니다. 그때 1941년도에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할 때 일본 비행기 조종사가 와가지고서 애리조나에다가 폭격을 하고 돌아가다가 연료통에 총을 맞았어요. 그런데 이 조종사가 얼마나 훈련을 잘 받았는지 돌아가거나 살아날 궁리를 안 하고서 그냥 추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 전함에 애리조나 함에다 그냥 추락해져. 가미가제의 시초입니다. 네. 가미가제는 그 후로 5년 후에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그게 적국이었지만은 미국 해병대가 와 이런 군인 정신이 좋은 거다 이래가지고 적군이지만은 그 자리에다가 그 동상을 세웠습니다. 그게 이다 후사타라는 아마 아베 총리랑 같은 고향 출신이랍니다. 아베가 진주만 오자마자 거기에 제일 먼저 가서 그 해군 중작 기린비에 먼저 참배를 했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우발통이 터지죠. 이게 세계 정상들이 해대는 행위가 이 정도냐 뭐 이렇게. 여하튼 간에 아베 총리의 진주만 방문의 의미는 이런 아주 그 계산이 깔린 트럼프한테 어차피 일본하고서 같이 가야 된다라는 도장을 내놓느라고서 아베가 오바마 퇴임 마지막 정상회담이죠. 마지막 정상회담을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 좋고, 미국의 이 한인들은 일본의 이런 공격적 국제사회의 용이 되려는 행보에 대해서 긴장하면서 주의 깊게 살펴야 되지 않나. 연말에 우리가 긴장해야 될 세계적인 뉴스 중에 중요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2월 30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어제 3살이 된 아이가 뺑소니차에 치여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12시 50분경 웨체스터 카운티 사우스 브로드웨이와 바크 스트리트 교차점을 건너던 3살 된 아이가 차에 치였고, 응급 구조 요원들이 출동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곧 사망했습니다. 당시 아기는 엄마와 함께 있었으며 아이를 친 차는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뉴욕 북부 해리슨에서는 견인 트럭 운전자가 운전 중에 뺑소니차에 치여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32살 트럭 운전자는 어제 오전 7시경 한 차량을 견인해 95번 도로의 북쪽 방면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18B 출구를 지나던 무렵 옆에 지나던 차량이 이 트럭을 들이받았고, 트럭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사망한 트럭 운전자는 오는 9월에 약혼자와 결혼을 준비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사고를 낸 차량은 자리에서 도주해 경찰이 이 운전자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근처에는 감시 카메라도 없고 사건을 목격한 이도 없어 조사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뉴욕주 범죄조사팀은 이 사건에 대해 $2,500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경찰 당국은 누구든 이 사건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전화나 웹사이트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으로 95번 북쪽 방면은 폐쇄됐다. 어제 정오경에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오늘 새벽 밖에 길가에 서 있던 27살 남성이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브롱스의 클레어몬트 섹션 이스트 170가에 서 있던 남성이 가슴에 총상을 입고 쓰러졌습니다. 남성은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사망한 남성이 저격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어떠한 말도 주고받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경찰은 단지 검은색 후드 재킷을 입은 남성이 총을 쏘고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망한 남성이 지금까지 강도와 절도, 폭행 등으로 총 26번 체포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시경이 검거 과정 중 도주한 절도 용의자 남성을 추적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 3시 30분경 31살의 용의자 데니얼 올티즈가 7에비뉴와 웨스트 12가에 있는 레녹스힐 헬스플렉스에서 검거 과정 중에 달아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헤럴드 스퀘어 메이시스 백화점에서 절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진찰을 위해 병원을 방문했었던 용의자는 의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사실에서 포위됐다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경찰의 포위망을 뚫고 어떻게 이 남성이 병원 밖으로 도주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병원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남성이 5피트 6인치의 신장에 곱슬머리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남성이 절름발이이며 한쪽 손목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이 용의자 신고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경찰이 브롱스의 한 휴대폰 매장에서 여성 직원을 가격하고 절도 행각을 벌인 용의자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용의자는 536 이스트 트레몬드 애비뉴 부스트 모바일 상점 안에 들어와 카운터 뒤에서 휴대폰을 하나 훔치고 있었습니다. 이 남성의 절도 행각을 목격한 32살 여성 직원이 이 남성을 저지하자 여성의 얼굴을 가격하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피해 여성은 눈 쪽에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는 히스패닉계로 5피트 6인치의 신장의 남성으로 추정됩니다. 어제 오후 브루클린의 한 교회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100명의 소방관이 투입된 2급 화재였는데 다행히 교회 안에 아무도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교회는 베드포드 스타 이베션트의 랄프 애비뉴에 위치한 곳으로 화재는 어제 오후 7시경에 발생했습니다. 불은 약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뉴저지의 몽클레어에서는 한 밴드의 공연 중에 화재 알람이 울려 관람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어제 오후 9시 15분경 몽클레어 셰이무어 스트리트에 위치한 W극장에서 밴드가 공연을 하던 도중에 화재 알람이 울렸습니다. 몽클레어 경찰이 관람객들을 모두 대피시키고 소방관도 출동했지만 화재는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뉴스와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일본과 미국이 동해상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시 요격하는 공동 감시 체계를 가동 중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30일 보도했습니다.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군은 일본 정부의 요청을 받아 올해 가을부터 동해상에서 일본의 24시간 북한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북부의 한 옥광산에서 토사가 무너져 내리면서 50여 명이 실종됐다고 현지 일간이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카친주 파칸트의 사대모 마을에 있는 옥광산에서 지난 28일 채굴 작업 후 쌓아둔 흙더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옥을 채굴하던 50여 명이 흙더미에 깔려 실종이 된 상태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0일 북한에 대한 총기류 등 개인 화기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이 같은 조치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을 응징하기 위한 지난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이행하는 차원이라고 통신은 설명했습니다. 내년 1월 1일 오전 9시에 1초의 시간을 추가하는 윤초가 시행됩니다. 윤초가 시행된 1972년도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모두 28차례가 추가돼 45년 사이에 인류는 28초가 늘어난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윤초는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시행되는 것으로 세계협정시 기준으로 2016년 12월 31일 오후 11시 59분 59초 다음에 1초를 삽입합니다. 국제유가는 올해 마지막 거래일인 30일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산유국 감산의 합의 효과로 올해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45%, 브렌트유는 52%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칸소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 부부를 침팬치와 원숭이로 비하했다 논란이 일자 결국 사퇴했습니다. 벤넷은 당시 글에서 오바마 대통령 부인 미셸의 이름을 게으름뱅이 단어가 들어간 미셸 오버머로
퍼스트 레이디의 타이틀은 퍼스트 침팬지로 각각 바꿔 부르는 등 인종비하 발언을 노골적으로 쏟아냈습니다.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시에 있는 MGM 계열 호텔이 투숙객에 이어 네바다 주민들에게도 주차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혜택을 상실한 네바다 주민들이 이에 분노해 온라인 청원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MGM 리조트 인터내셔널은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 업계에선 최초로 산하 9개 호텔에서 29일부터 주민들에게도 주차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힙합 그룹인 런 DMC가 아마존과 월마트, 제트닷컴 등을 비롯한 온오프라인 상거래 업체들을 상대로 5천만 달러짜리 상표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유통업체들이 런 DMC의 이름을 허가 없이 사용해 상품을 만들고 광고, 판매, 배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이어집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올해 마지막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날이 맑다 흐리다를 반복하며 변덕이 심한 날씨였죠. 밤사이 기온은 31도까지 내려가면서 공기가 차갑습니다. 2016년의 마지막 날인 내일은 오늘보다 하늘이 맑겠습니다. 다만 저녁부터는 구름량 많아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4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밤에는 39도로 오늘보다 포근하겠습니다. 뉴욕을 기준으로 오후 4시 39분에 올해 마지막 해가 저물겠습니다. 새벽 흐린 하늘에 정유년 새해 첫 해돋이 감상하기에 다소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뉴욕을 기준으로 해돋이 시간은 아침 7시 19분이 되겠습니다. 새해 낮 동안에는 하늘이 무척 맑겠습니다. 뉴욕 낮 기온도 47도로 포근한 새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해가 밝고 다음 주 초반에는 계속 비 소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한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따뜻하겠습니다. 수요일 이후부터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본격 추위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밤 맨해튼 타임스퀘어에는 뉴이어스 이브, 새해 전야제가 펼쳐집니다. 이날 밤 기온 크게 낮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전야제 즐기기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 첫날도 포근한 날씨로 시작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2016년에 보내드리는 뉴스9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9은 내년 2017년 정유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올 한 해 많은 관심과 성원 보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017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